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기, 뭐 붉은 고기 있잖아요. 붉은 고기랑 그다음에 가공육, 그러니까 소세지, 베이컨, 햄, 뭐 이런 걸 먹었을 때 암에 잘 걸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게 정말인지, 그리고 암이 생기면 어디 암이 잘 생기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 기사를 몇 개 볼 텐데 이 신문 기사 자체가 요새는 되게 잘 쓰여져서 좀 정보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아스파탐이 암에 걸린다고, 예, 제로콜라 얘기했었죠 지난번에. 근데 소세지랑 맥주는, 뭐 아스파탐은 지금 뭐 불확실한데 소세지랑 맥주는 그보다 더한 아이약 1군이잖아. 그러니까 세계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세지는 이제 가공육, 그러니까 프로세스드 밋, 그다음에 맥주는 알코올릭 비버리지죠. 둘 다 그룹 1이죠. 예, 그래서 뭐 이 말이 맞아요, 사실. 예, 뭐 그래서 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2015년 기사예요. 15년에 이게 처음으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됐어요. 소시지랑 햄이 그 프로세스드 푸드 그 프로세스드 밋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되게 이슈가 많이 돼서 2015년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뉴스는 이제 아질산염의 함량에 따라 가공육의 암 발병 연관성이 달라진다. 결국에 문제는 아질산염인 거죠. 이게 그 가공육을 좀 붉은색으로 돌게 만들고 좀 안상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가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도 뭐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배웠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원인은 이제 가공육에서 암이 나고 아질산 나트륨이다. 해서 여기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죠. 발암의 주요 원인은 아민 그리고 아질산 나트륨인데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아민이 그 아질산 나트륨하고 만났을 때 가공육에서 니트로스 아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게 가공육에서 그러면은 아질산 나트륨만 문제냐? 뭐 니트로스 아민만 문제냐? 뭐 가공육은 그럴 수 있는데 붉은 고기는 아민만 문제는 아닐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고기 구울 때 이습관 발암물질 만들어낸다 하는데 가열할 때 후춧가루 뿌리면 아크릴라마이드 함량 많이 증가해서 이거 발암물질이래죠. 그 다음에 뭐 높은 온도에서 고기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발암물질이래죠. 그 다음에 밀폐된 곳에서 조리하면 뭐 온갖 벤조피렌이 뭐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 당황 방향족 탄화수소니 뭐 온갖 게 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서 뭐 바베큐 굽는다고 바베큐 구우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이게 기름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불로. 그럼 이게 불로 그 고기 기름이 직접 뚝뚝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그런 발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여튼간 예, 그 아민만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 아이약 이제 모노그램을 갖고 와봤어요. WHO 국제 암연구소죠. 그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포 리서치 온 캔서에서 이렇게 쭉 만들어줍니다. 그 발암물질 리스트를. 이 업데이트가 계속돼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되게 많은 암이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레드밋으로 해볼게요. 레드밋이랑 프로세스드 밋이죠. 오늘 볼 거는. 레드밋으로 한번 보면 대장암에 대해서 이게 왼쪽이 확실한 거고 오른쪽이 좀 약간 제한적인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있죠. 대장암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이에요, 근거가. 그 다음에 직장암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에요, 붉은 고기가. 그다음 붉은 고기는 췌장암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립선암에 대해서도 제한적이죠. 아, 이게 붉은 고기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왔던 거니까. 그러면은 한번 프로세스드 밋을 한번 봅시다. 네, 프로세스드 밋이 처음부터 볼게요. 위암에 대해서 제한적이죠. 뭐 이해돼요. 대장암에 대해서는 확실하죠. 이거 확실하네요. 그 다음에 직장암에 대해서도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공육은 대장이랑 직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위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붉은 고기는 뭐 대장, 직장, 위, 뭐 전립선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근거는 조금씩 있다는 거고. 예, 가공육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그러면 확실히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논문으로 한번 얼마나 안 좋은지 얼마나 먹었을 때 한번 그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그냥 표고
아이약에서 정리해 놓는 표고, 아이약도 정리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문헌을 검토하고 막 30명씩 모여가지고 프랑스 리옹에서 막 검토를 합니다. 몇 박 막 3주씩 먹고 자고 하면서 막 같이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쭉 이게 왜 제가 레드밋이랑 프로세스드 밋을 같이 다루냐면 논문들에서 되게 같이 다뤄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논문이 많은데 오늘 이 주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개가 이제 레드랑 프로세스드 밋 같이 다룬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드 밋만 다룬 거 한 세 개, 그 다음에 레드 밋만 다룬 거 한 두 개.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이거는 레드랑 프로세스드를 같이 다뤘죠. 붉은 고기랑 가공육을. 그래서 보면 대부분 다 메타 분석이에요. 메타 분석이 이제 편해요. 뭐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데 쭉 보면 이거는 이제 레드민 먹었을 때, 근데 얼마나 먹었냐 했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연구가 너무 많은데 이게 뭐 다 다르니까 그냥 가장 높은 카테고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개 군으로 나눈다고 합시다. 인간 전 지구상의 인간을. 그러면은 그 제일 많이 먹는 첫 번째 군하고 제일 안 먹는 5번째 군을 비교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각 암종에 대해서 메타 분석을 다 했는데 그냥 최종 RR, 그러니까 상대 위험도 합친 것만 제시해 놨잖아요. 예, 뭐 합친 개수가 뭐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냥 실내 구간 하한이 1보다 큰 거 보면 유방암도 증가하고 자궁 내막암도 증가하고 붉은 고기 먹으면 대장직장암 증가하고 대장암 증가하고 식장암 증가하고 또 폐암 증가하고 뭐 온갖 암이 다 증가하네요. 뭐 간암 증가하고. 이건 뭐죠? 이거는 가공육이죠. 가공육도 역시 가장 높은 카테고리랑 가장 낮은 카테고리 봤어요. 비교했어요. 1보다 큰 거 보면 유방암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대장암, 대장직장암, 대장암, 식장암, 폐암 뭐 다 비슷하네요. 뭐 그 다음 논문 한번 볼게요. 보기 전에 두 개 합쳤는데 별로 의미 없고, 예, 그 다음 논문은 뭐 2021년에 나왔는데 핵심만 봅시다. 예, 이것도 붉은 고기랑 이제 암 발생률인데 이제 암종 종류가 왼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암, 유의하지 않았던 암 이렇게 있는데, 이건 뭐 이 MA 매트릭이 뭐냐면 이 얼마나 먹었느냐를 다 나타냈어요. 여기다가 그 위첨자로 RROR, RROR인데 여기 보면은 A가 하루에 100g 먹었을 때, 100g 증가했을 때, 많이 먹었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그 다음에 C가 가장 높은 거하고 가장 낮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비교했을 때 구간을. 그 다음에 D가 하루에 100g 이상 먹었을 때하고 100g 미만 먹었을 때 비교한 거. 그 다음에 F가 일주일에 100g보다 100g 아래로 먹었을 때랑 아예 안 먹었을 때랑 비교한 거고, G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먹었을 때. 예, 그 다음에 H는 주당 100g 이상 증가했을 때 고기 먹는 양이. 뭐 그래가지고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게 노출 평가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 분석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업환경의학 메타 분석은. 임상과 메타 분석 솔직히 뭐 막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은 아니고 헤테로제네이티, 그러니까 이질성이 크진 않잖아요. 이게 직업환경의학의 메타 분석은 노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질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그래도 시도는 해요. 합치려고. 예,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죠. 그래도. 그래서 보면은 뭐 방광암, 유방암, 대장직장암, 자궁내막암, 뭐 온갖 게 다 증가하네요. 뭐 식도암, 위암, 폐암, 그다음 비인두암, 노노즈킨 림프종, 그다음에 전체 캔서 사망률, 암 사망률, 그다음에 여기 췌장암까지 다 증가하고, 뭐 혈액암 계통은 되게 림프종 계통이나 별로 의미 없었어요. 붉은 고기 그렇고 가공육도 이렇게 쭉 보면은 유의한 거는 대충 비슷하고 혈액암 계열은 유의하지 않았고 뭐 그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뭐 천차만별이고 먹은 약은. 예.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붉은 고기는 하루에 100g 증가했을 때 먹는 게, 그 다음에 가공육은 하루에 50g 증가했을 때 각 암종의 위험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붉은 고기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g 이상 먹으면 100g을 더 먹는 사람은 그 자궁 내막암이 50% 이상 많이 생기더라. 위암이 25% 이상 많이 생기더라. 방광암이 21% 이상 많이 생기더라. 대장직장암이 12% 이상 많이 생기더라. 뭐 이런 거예요. 췌장암이
11% 많이 생기고 논호지킨 림프종도 한 그 정도 생기더라 더 많이. 그 다음에 가공육을 50g만 하루에 더 많이 먹어도 전체 캔 암사망률이 한 7% 증가하고 논호지킨 림프종이 한 27%, 제일 많이 증가하는 게 위암이 한 75%, 2% 증가하죠. 가공육에 들어있는 그 아까 말했던 아질산 나트륨 때문이에요. 이게 그게 위암을 일으켜요. 위암 공부하다 보면 의과대학에서 뭐 나중에 전공의 때나 전문 시험 볼 때도 아질산 나트륨 족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장직장암 증가하고 방광암도 한 20% 증가하고 대장직장암 18% 증가하죠. 그러니까 위암이 압도적이죠 가공육은. 그 다음에 붉은 고기는 자궁 내막암이 압도적이죠. 근데 자궁 내막암은 이 자체가 이렇게 막 흔한 암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고려가 좀 더 필요하고 그 다음 논문 한번 봅시다. 이거는 유방암하고만 관계를 봤는데 UK 바이오뱅크라고 영국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그러니까 다국적에 개방해주는 영국 코호트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요. 저도 이걸로 논문 한 4개 쓰고 있는데 뭐 분석 안 한 지 좀 오래됐네요. 근데 UK 바이오뱅크 코호트 분석이랑 메타 분석 같이 했어요. 빠르게 봅시다. 요거예요. 여기 보면 붉은 고기 하루에 몇 그램, 그 다음에 가공육 하루 몇 그램인데 여기 0, 19, 19, 25, 25 하루에 4g, 9g. 보면 유의한 건 다 가공육은 다 유의했어요. 뭐 이게 얼마나 보정했느냐 이건데 이걸로 보면 다 유의했어요. 한 15% 증가, 19% 증가, 21% 증가. 아 가공육 많이 먹을수록 위험하구나. 아 유방암 잘 걸리겠구나. 그 다음에 붉은 고기는 뭐 애매해요. 안 증가해요. 그냥 붉은 고기는. 아 붉은 고기는 유방암에 영향이 없구나. UK 바이오뱅크로 본 거죠. 그 다음 메타 분석을 했네요. 어 메타 분석에서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폐경 전하고 폐경 후하고 전체 다 봤는데 지금 신뢰구간 하한이 다 1보다 작죠. 1을 포함하죠 신뢰구간이. 이거는 뭐 아리까리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레드밋이었죠. 붉은 고기에 대해서는 아리까리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공육에 대해서는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죠. 1.6% 증가. 전체 유방암은. 그다음에 폐경 전 유방암은 뭐 유의하지 않았는데 폐경 후 유방암이 증가하네요. 9% 증가. 신뢰구간 하한은 3%, 신뢰구간 상한은 15%. 그러니까 결국에 폐경 후 유방암이 증가한다는 거죠.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이거 뭐 기전을 밝혀야겠죠, 이제. 역학자들이 여기까지 해놨으니까 이제 그걸 근거로 이제 바이올로지스트들이 만들어야죠, 이제. 기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밝혀내야죠. 예, 뭐 그런 겁니다. 아, 유방암에 대해서는 가공육이 확실히 위험하구나. 폐경 후 유방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췌장암이에요. 아, 췌장암은 아까 말했잖아요.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췌장암은 직접 고기가 지나가는 건 아니죠.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 효소액을 뿜어내는 곳이지.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핵심만 보면 이거는 하루에 120g 더 많이 먹었을 때 고기를 붉은 고기를 본 거예요. 이것도 신뢰구간 하한이 1 넘어가죠. 네, 못 미치죠. 1 포함하죠, 신뢰구간에. 그러니까 유의하진 않았는데 한 대충 13% 증가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이거고. 가공육을 하루 50g 이상 더 많이 먹으면은 췌장암의 위험이 19% 증가했고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신뢰구간 하한 4%, 신뢰구간 상한 36%. 따라서 아, 췌장암도 결국에 가공육을 먹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육이 문제네요. 예, 그 다음에 가공육만 본 거죠, 이제. 가공육하고 위암. 이 글자가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환자 대조군 연구로 봤는데 가공육을 가장 많이 먹는 군하고 가장 적게 먹는 군을 봤을 때 카테고리별로 그냥 이거는 이제 수치로 비교한 게 아니죠. 한 63% 증가하더라. 31% 신뢰관 하한, 신뢰관 상한 2배. 아, 그렇구나. 위암도 증가하는구나. 이거는 아까 환자 대조군 연구였는데 가공육에 대해서 요거는 코호트 연구는 또 유의하지 않았어요. 0.98에서 1점을 아슬아슬하죠. 이거는 아마 파워가 좀 스터디가 더 늘어나면 아마 유의하게 변할 겁니다. 근데 24%밖에 안 증가했죠. 이거는 30 아까 63%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코호트 연구에서는 가공육의 위암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강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산출되는 게 오즙이고 여기서 산출되는 게 상대 위험도인데 위암같이 이렇게 발생률이 적은 암같이 발생률이 적은 5% 미만은 그 레어 디지즈 어썸션 그러니까 희귀한 질환의 가설이라고 해서 RR이랑 OR이 거의 비슷해요. 상대 위험도랑 오주비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논쟁이 있는 게 제가 이번에도 국제환경역학회에서 이 두 개를 안 합치고 보여줬거든요. 야간 작업하고 각종 암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이거 왜 안 합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합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 이게 아무리 뭐 통계학 수학적으로는 똑같다고 하지만 그 스터디 디자인 자체가 다르지 않냐.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정보 바이어스가 발생할 거다 이랬더니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애초에 환자군 대조군 모아놓고 이렇게 정보를 사후적으로 수집하는 거랑 애초에 처음부터 코호트로 쭉 따라가면서 수집하는 거랑 이거는 뭐 수학적으로 알아 로알 요 상대 위험도랑 오즈비가 뭐 같다니 뭐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디자인 자체가 다르잖아요. 저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도 역시 나눴죠. 어쨌든 환자 대조군 연구가 더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만약에 이거를 아까 많이 먹은 군 적게 먹은 군 분류하지 말고 30g 이상 먹은 경우랑 증가하는 경우 30g이면 좀 많이 뭐 막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네요. 600g의 한근이니까 30g 이상 먹는 경우 생각해 보면 증가하는 경우 코호트 연구랑 환자 대조군 연구 둘 다 유의했네요. 아래 상대 위험도가 그리고 예, 뭐 거기까지만 보죠. 그러면 한 15%, 38% 증가했네요.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아, 그러면 하루에 30g 이상 많이 증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가공육이. 이게 위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걸 햄, 베이컨, 소세지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음, 이게 베이컨인가요? 잠깐만요. 아, 이게 소세지. 이게 베이컨. 베이컨은 3, 뭐 케이스 컨트롤 이게 환자 대조군 코호트 나눴는데 둘 다 유의했고 한 30% 정도 35% 베이컨이 제일 문제네요. 이거는 소세지. 소세지도 한 49, 26% 근데 코호트 연구는 유의하지 않았고 베이컨이 제일 문제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건 햄. 햄도 크게 문제네요. 64%. 그러니까 햄하고 베이컨이 문제고 소세지는 조금 낫네요. 아, 좀 소세지를 먹어야겠네요. 먹고 싶으면. 베이컨은 진짜 안 좋네. 햄이 더 안 좋네요. 베이컨보다. 64%니까. 아, 이 스팸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먹는 군하고 적게 먹는 군 비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고기만 다룬 거죠. 뭐죠? 이게 위암이죠. 그래서 보면 붉은 고기는 코호트 연구는 유의하지 않았고 환자 대조군 연구만 유의했고 어 이게 이제 병원 인구 집단하고 비교를 한 거고 이거 일반 인구 집단하고 비교했는데 둘 다 유의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군을 다 합쳐 보면 한 37% 증가하더라. 붉은 고기 먹어도 위암이 증가하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가장 많이 먹는 군하고 가장 적게 먹는 군 비교한 거고 요거는 하루에 100g 이상 증가했을 때 100g이면 300g, 200g이 한근이니까 한근이 아니라 200g 1인분이니까 600g의 한근이고 예, 100g 하루에 증가했을 때 붉은 고기를 네, 위암이 역시 코호트 연구는 유의하지 않았고 환자 대조군 연구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네요. 한 28%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17% 증가했다. 뭐 확실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봅시다. 예. 그다음에 대장 직장암이죠. 이것도 대장 직장암이고. 이게 제가 두 개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별로 정확한 연구는 아니에요. 노출 평가가. 근데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한 12% 늘어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따로 나눠서 봤을 때 결국에 남자만 유의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여자는 뭐 거의 뭐 중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고기를 남자가 먹으면 위험하지 여자가 먹는 건 크게 위험하지 않다 위암에 대해서 대장직장암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장직장암에 대해서 남자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좀 용량별로 나눠놨는데 하루에 붉은 고기를 50g 이상 먹었을 때 이거는 대장암만 본 거고 이건 직장암만 본 거예요. 대장암은 결장암만 본 거, 직장암만 본 거죠. 대장을 둘로 나눠서 결장은 구불창자. 그다음에 구불창자 맞나요? 하여튼 결장 그 앞에 있는 요렇게 휘어지는 디귿자 모양 그 배에서 그다음에 직장은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항문 나가기 직전에. 그래서 똥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보면 하루에 50g 이상 먹었을 때 결장암에 대해서는 21%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직장암에 대해서는 아예 유의하지 않았어요. 30% 증가했는데 이게 한마디로 결장암만 유의했고 하루에 50g 이상 먹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먹는 경우에 결장암도 37%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직장암 또한 43%나 증가했어요.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으면. 아, 고기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먹으면 붉은 고기를 대장 직장암이 엄청 잘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이 아이약 표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개정할 게 필요하죠. 지금 가공육에 대해서도 뭐 빠진 게 많은데 이게 왼쪽이 충분한 근거, 오른쪽이 제한 안 된 근거라고 했는데 지금 가공육에 대해서 대장 직장 있고 위에 대해서는 제한된 근거였잖아요. 맞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좀 많이 수정이 필요하고 아까 붉은 고기에 대해서는 다 제한된 근거였는데 이것도 좀 수정이 필요하죠. 예. 뭐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가공육하고 붉은 고기 둘 다 안 좋은데 가공육이 좀 더 안 좋고 여러 암종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가공육은 대장 직장암 특히 많이 발생시키고 뭐 붉은 고기도 마찬가지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세부적인 수치 같은 건 아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0g만 많이 먹어도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 예, 뭐 워낙 연구가 많아서 엄브렐라 메타 분석이라고 메타 분석들만 모아놓은 메타 분석이 있어요.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너무 복잡해서. 하여튼 뭐 여기까지 보면 되고 혹시 이게 너무 좀 내용이 길고 복잡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은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마디로 가공육이 제일 나쁘고 베이컨, 햄, 소세지 그 중에 햄하고 베이컨 햄이 1등 베이컨이 2등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소세지가 3등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리고 그 붉은 고기도 뭐 좀 안 좋다. 근데 가공육보단 낫더라.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공육 고를 때 아질산 나트륨 함량이 있거든요. 보고 고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문제는 아니죠. 예,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도 연속으로 촬영할 거라 예, 계속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